세일링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2.8밀리언에 여기 이제 12% 밭이 붙죠. 2.5밀리언이 넘어가면 밭이 붙고요. 2.5가 안 되면 밭이 안 붙습니다. 2018년도쯤에 이 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2.5가 넘어가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내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미드포인트 스튜디오를,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부 AS 포투나에 위치해 있는 미드포인트 레지던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필리핀의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존의 이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아시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콘도가 생겼고 어느 정도 비용이 됐고 예전과 지금의 이제 가격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드포인트 레지던세스는요, 만다웨이 시티 바닐라드에 위치해 있고요. 총 28층, 이게 총 28층이고 두 개의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총 635세대. 타워 1은 339유닛이고 타워 2는 296유닛입니다. 총 유닛은 스튜디오나 원베드, 투베드, 펜트하우스, 가장 끝에 층을 이제 펜트하우스로들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펜트하우스는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사열 때문에 뜨겁고, 또 우천시 천장에 이제 금이 가거나 그러면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펜트하우스라든지 꼭대기층은 구매 안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디벨로퍼에 대해서 한 번씩 아시면 좋은데요. 미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퍼시픽 랜드 벤처스라 그래가지고 내용을 검색해봐도 많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디벨로퍼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성 지도로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AS 포추나 스트리트고, 요 길이가 이제 바닐라드입니다. 바닐라드. 여기 산카로스 대학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여기 브라이트 스쿨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몰이라든지 이런 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니까, 그리고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와 있어요. 약간 들어와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골프 세부 컨트리 클럽도 있고, 여기 보면 IT 파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IT 파크. 세부 중심가에 있는 그런 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에어컨이나 이런 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마이 퍼니시드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뭐 에어컨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주방 키친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마이라 그러면 잘 헷갈리실 텐데, 세미를 여기 외국에서는 또 세마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세미 퍼니시드라고 생각하시면 뭐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도 대부분의 이제 콘도는 이제 베어 유닛이라든지 뭐 벌크 유닛이라든지 피니시드 유닛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의 보시면 유리 같은 게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뭐 화장실에 대한 기본 인테리어는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렉트릭 스토브라든지 이런 건 다 별도입니다. 그냥 인테리어만 해놓은 거예요. 냉장고 이런 건 포함 안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가격이니까, 지금 타워 2를 짓고 있는데 타워 2 이제 스튜디오 유닛이 21.51 스퀘어미터에 비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총 비용을 보시게 되면 세일링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2.8밀리언에 여기 이제 12% 밭이 붙죠. 2.5밀리언이 넘어가면 밭이 붙고요. 2.5가 안 되면 밭이 안 붙습니다. 2018년도쯤에 이 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2.5가 넘어가면 VAT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12% 3.36이 붙어서 총 3.13밀리언입니다. 이 미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0% 금액을 36개월로 나누어서 이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3년 후에 납부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외국인은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우스 론인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콘도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연 10% 정도 이율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만 4천 페소 정도 비용이 트랜스포 차지가 따로 붙어 있고, 다른 데 같은 이제 아덜 차지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론을 받았을 경우에 6.3%로 20년 냈을 때 뭐 2만, 매달 2만, 25년 하면 18,000, 30년 하게 되면 17,600, 이 정도의 비용을 납부해서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겠죠. 6.3씩 매년 붙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예전의 비용도 좀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는 2014년 4월 달에 나와 있는 거, 타워 1의 유닛인데,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프라이스가 3.1이잖아요. 스퀘어미터가 21 스퀘어미터인데, 여기 2014년 거에 보면 1.3, 거의 1.4밀리언에
17.3이에요. 17.3 정도의 여기는 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7.3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 차지스가 47,000.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아래 밑에 부분에 최후에 다시 이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하고 지금하고 비용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워 2 같은 경우에 원베드룸에 이제 24 스퀘어미터, 거의 25 스퀘어미터 정도 되네요. 요거 했을 때 비용은 얼마냐? VAT 포함해서 3.6밀리언, 트랜스퍼 차지스가 13만 페소, 13만 페소 정도 비용이 나가고요. 2014년도에도 이 원베드룸이 있습니다. 비용이 1.9밀리언입니다. 위에 보시면 크기는 거의 비슷할걸요. 지금 크기가 24 스퀘어미터고 2020년도는 24, 거의 약간 차이 나는데 비용이 현재 3.6밀리언인데 2014년도에는 1.9밀리언 정도 비용이 나왔다는 부분. 가격이 거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원베드룸은 이제 2배 좀 안 되게 현재 차이가 나네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부분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뭐 론 같은 거 하면 뭐 20년, 25년, 30년인데 2014년도에는 5년, 10년, 15년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BPI랑 해서 비용을 계산해서 대출 정보를 줬네요. 투베드룸의 비용이 얼마냐면 투베드룸은 타워 2에는 없어요. 타워 1에만 투베드룸이 있더라고요. 그거 40 스퀘어미터 비용만 보시게 되면 6.5밀리언 정도 되고 뭐 10%를 나누어서 냈을 경우에 여기 8달 만에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 10% 비용을 8개월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90%는 바로 완납을 하거나 그 대출을 해야 되네요. 지금 타워 1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그렇게 길게 주지 않고 있네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내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미드포인트 스튜디오를 2.6밀리언에 지금 아까 스튜디오 금액이 보시면 3.1밀리언이었잖아요. 제가 몇 스퀘어미터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2.6밀리언에 인테리어가 포함된 금액을 이제 타신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미드포인트 원베드룸 앞전에 설명한 거 37 스퀘어미터인데 6M에 원베드룸이 37이었고 이거는 이제 24인데 갖고 계시는 게 아마 37 스퀘어미터가 6밀리언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 투베드룸 같은 게 40 스퀘어미터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층수는 12층이고 주차장이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6.6에 아마 그때 그 견적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스퀘어미터는 48 스퀘어미터고 현재 완공이 되어 있죠. 타워 1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인스톨먼트를 해가지고 할부로 현재 납부하신 금액이 1.3밀리언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35만 페소만 받고 이걸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게 이제 힘들어 하냐면 잔금을 납부해야 될 때가 오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아마 거의 타워 1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잔금날이 아마 다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비용을 내려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아마 그래서 1.3밀리언을 납부를 했지만 35만만 받고 거의 1밀리언을 자기가 낸 돈에, 그것도 예전에 구매한 금액일 거 아닙니까? 주차장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시는 분은 굉장히 속이 타시겠지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빠른 선택을 해서 이런 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그 기존에 이제 분양권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 포기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지금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현재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면 지금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나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투베드룸 금액은 3밀리언이었어요. 3밀리언. 트랜스퍼 차지스도 98,000 정도, 36 스퀘어미터에 그 정도고, 여기 현재 지금 판매하는 건 40 스퀘어미터에 6.5밀리언이에요. 2배 차이 정도 비용이 나네요. 40 스퀘어미터에 6.5인데 예전에 36 스퀘어미터에 3밀리언이었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되는 차이.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많이 인상됐네요. 하지만 매매할 때는 그렇게 쉽게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 내용들 보시다 보면 필리핀에서 이제 콘도를 구매하셔서 이런 시세 차익이 있지만 막상 매매하려고 하면 매매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오른 금액으로 내가 바로 팔 수 있다? 그거는 현실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포인트 타워 2의 비용은 여기 보시면 이제 5층 정도 비용인데 스튜디오 유닛 같은 경우에는 거의 3.1, 3.6 유닛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유닛 사이즈에 따라서 3.1에서 뭐 3.6 정도.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퍼 차지스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총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3년 동안 10% 비용을 나누어서 내고 3년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내거나 대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요 금액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20년 제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스퀘어미터당 비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스튜디오 유닛 같은 경우에 총 3.1에서 별도 금액이 여기 트랜스퍼 차지스가 되겠죠? 그러면 만다니베이 같은 경우에는 아덜 차지스를 5% 정도 비용을 했는데 미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3.4 계산법은 잘 모르겠지만 비용이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환율 25를 했었을 경우에 현재 비용이 8,1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 정도 비용이 현재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퀘어미터당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1스퀘어미터당 금액이 370에서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원베드나 스튜디오는 37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네요. 만약에 한국의 평으로 계산하면 1100만원에서 1200만원대 중반까지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퀘어미터당 비용이 200만원 정도 했네요. 스튜디오는 원베드룸도 200만원, 여기는 투베드룸이 좀 더 비쌌네요. 217만원 정도. 지금하고 보더라도 이 스퀘어미터당 가격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거의 17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베드랑 투베드 보시면 170만원 정도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 만다니베이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렸었죠. 만다니베이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하더라도 현재 392만원, 만약에 4년에 나누어서 비용을 냈을 경우에는 461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가격의 차이는 이제 브랜드의 차이라든지 단지, 건설사, 시공사,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쌓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포스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도 이걸 하면서 잘 몰랐어요. 예전에 금액이 얼마였고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인상이 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잘 판매가 되는지 그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조사하면서 제가 혼자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지금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영상 한 편 보시면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셔서 함께 필리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끼리 조금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꾸준한 정보를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